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항도로 공도 만들기 제8장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해제돼서 분쟁이 생긴 토지는 지자체가 보상 등으로 공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장기 미집행된 상태에서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될 상황이 되자 지자체가 예정도로를 해제한 곳으로 소유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고 해제되면서 진입로까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었는데 그 빨간 줄에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없어지니까 그 가운데 있는 필지가 사실상 맹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오른쪽 위에는 어린이 공원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지자체는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면서 주민이 모두 동의하면 도로 개설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는 수용권이 있는데 주민 반대라고 해서 해제했다? 납득이 안 되죠. 이런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다음과 같이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없어진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추측컨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국토부 업무 지침, 장기 미집행 해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업무 지침에 의해서 해제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이 업무 지침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모든 도시계획 시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우선 해제 시설, 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 비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로 나누어서 이곳은 지자체 재정 사업이 불가능한,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비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로 분류돼서 해제되었을 겁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조사를 하고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 안을 작성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합니다. 입안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이죠. 그리고 나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30일 이내에 한 후에 다시 시도 또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제되는 것으로 결정 고시되면 또 그 다음에 일반인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이 있습니다. 이 청취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했어야 합니다. 즉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는 동안 건축법이 강화돼서 지금 건축허가의 진입로가 없어졌으므로 지자체에게 맹지를 탈출할 수 있는 대체도로 또는 해결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30여 년 동안 도시계획 시설 도로, 예정도로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예정도로가 만들어지면 건축허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30여 년 동안 참고 살아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제됨으로써 맹지가 되는 억울함까지 겹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 과정에서 맹지 탈출할 수 있는 대체도로 또는 해결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폐지되면 관보 또는 공보의 개재, 즉 고시되어야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의 입장,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 예정도로에 포함됐다가 해제됨으로써 맹지가 되는 사람은 당연히 이해관계인이죠. 그래서 관보 또는 공보를 확인하거나 시군청의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해서 그 결정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관보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대한민국 관보는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보는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지만 1993년 10월 전에는 도보에 공고되고 93년 10월 이후에는 시보에 게재되며 2003년부터는 지자체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란에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시군청 도시가를 가서 확인해 볼 수도 있으며 만약 도시계획 시설이 해제되었다면 왜 폐지 또는 변경되었는지 당시 도시계획 심의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 요청해서 자세한 사정을 알아서 우리의 권리를 순서대로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보시면 그림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 도로, 공원, 광장 등 변경 고시된다고 변경 결정 및 지형 도면이 고시되었다고 표시가 있습니다. 담당 부서도 있고 등록일도 있고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03년 이후 것은 이렇게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도로 폐지로 인해서 주변 토지의 건축법 도로가 없어지면 주변 토지는 맹지가 되므로 이제 주민과 지자체는 현황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만 이 동네의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유재산권도 보호되지만 마을 전체 또는 시군 전체의 토지의 가치도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시설 도로 폐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지자체가 진행했다고 하여도 이 폐지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은 일단 국어점용 허가 또는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통해서 건축법 도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가 빨갛게 있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 폐지가 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접해 있었던 토지들은 맹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 맹지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말라버린 국어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국어점용 허가가 쉽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 사용 허가 등을 통해서 건축법 도로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허가 신청자인 주민, 즉 국민만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30여 년 동안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로 지정해놓고 갑자기 돈이 없다고 풀어서 맹지를 만들어버린 잘못도 지자체한테는 있다는 것이죠. 이때 도시계획시설 도로 폐지로 건축법 도로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책임을 가지고 대체도로를 확보하려면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국공유지 현황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만드는 것은 공익성이 있어 쉽게 허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도시계획 도로에 접하지 못한 맹지를 탈출하려면 그 도로와 연결된 국공유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곳은 도시지역이고 일반 주거지역이므로 이런 지목이 국어인 국유지와 소하청 구역을 이용한 건축법 진입로를 확보하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맹지가 돼버린 동지입니다. 지목만 전일 뿐 사실상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언제든지 건축가 가능한 곳인데 다만 진입로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진입로는 그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그 부분에 있는 국유지 국어과를 이용해서 농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건축법 도로로 만드는 절차는 어차피 밟아야 되는 것인데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허가 또는 사정 결정 또는 사전 심사를 신청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입로에 대해서 지자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진입로는
건축법 도로가 아닌 곳은 지자체 재량적 판단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허가가 된다 안 된다 라고 간단히 답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 2조 1항 11호 감옥과 나무구 법정 도로일 때만 허가 여부를 간단히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외의 현황 도로인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우선인 것이죠. 그리고 폐지된 도시계획 시설 도로에 건축물을 배치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해보면 도시관리계획의 저촉 여부 및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방향 등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세워지는 것이고 5년마다 그 계획은 수정되는 것입니다. 그중 도시계획시설은 지자체의 인구와 산업이 늘어나면 새롭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이때 도로계획도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시설 도로 바로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오른쪽에 어린이 공원이 크게 있고 그 가운데 폐지된 도로가 있으며 밑부분에는 지자체가 매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 공원은 협의로 매수하였고 그 시설 밖의 토지를 지자체가 매수하였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예산을 세워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협의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계획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지자체가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토지가 어떤 사업 목적으로 진행될지 안다면 그 주변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언제 어떻게 바뀌게 될지 대충 짐작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주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 정리하면 지난 30여 년 동안 도시계획 예정 도로가 있었는데 최근에 해제되었다면 그 도로는 지자체 우선순위에 밀려서, 즉 장기 미집행 시설 중 비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로 분류돼서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되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지자체의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도시계획 시설은 공공시설이고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자체는 도시가와 건축가가 협의해서 이런 도시계획 시설 도로 해제로 인해서 주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래쪽에 소하천 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 선은 현재 도시계획 도로인 것이죠. 그런데 그 도시계획 도로를 따라서 국어를 통해서 이 맹지가 된 토지로 진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어 전명도 중요한 것이고, 또 소하천 구역에서의 이 국어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지자체가 이제 재량적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 시설 예정 도로로 지정됐다가 30여 년 후에 해제된 이런 도로 주변에 주민들 간의 분쟁이 예상되는 현황 도로가 있다면 지자체는 그 현황 도로를 조례도로로 지정하거나 또는 보상을 해서라도 공도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